작업자를 따라 아파트 4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셨으니까 어떤 방이시죠? 브라켓 방이에요. 아무나 방이에요. 예. 찜질방을 만들 곳은 복도와 맞닿은 작은 방인데요. 북향이라 햇볕도 덜 들고 외풍이 심해 늘 추운 방이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이 방에 잘 못 들어왔거든요. 한 5일 정도 기간이 걸리거든요. 예. 따뜻하게 좋게 해주세요. 예. 이곳에 산 지도 벌써 7년째. 작업 전에 이사 올 때 깔아둔 장판부터 시원하게 걷어냅니다. 우리 둘째 딸이 엄마 겨울에 뜨시게 지내라고 해준 거예요. 고맙죠. 딸이 저렇게 해주니까. 장판뿐 아니라 방에 있는 붙박이장도 떼어냅니다. 바닥이 그 마감까지 하면 한 5cm 올라오거든요. 바닥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문이란 문은 모두 길이를 조정해야 해 떼어둡니다. 제일 먼저 단열부터 시작하는데요. 바닥을 단열재로 채워줍니다. 압축된 서출품입니다. 단열재 위에 금속판을 다시 깔아주는데요. 이 금속판이 열 전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네요. 난방 호수가 그 뜨거운 물 지나가면서 철판을 달구면서 열로 울로 상승을 시켜주는 거예요. 찜질방처럼 방바닥을 오랜 시간 뜨끈하게 만드는 기초공사인데요. 새는 열을 막고 방 안으로 열이 올라오도록 만드는 시공법입니다. 지금 시공해놓은 데 보면 한 40% 정도가 난방비가 절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방바닥을 데울 온수관을 깔아야 할 차례. 철판에 난 홈에 맞춰서 잘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 방 안에서 온수관을 끼우는 동안 거실에 있는 작업자는 제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합니다. 아 이거 풀어야죠. 안 그러면 이거 안 풀려요. 기계가 없으니까 제가 기계가 되는 거예요. 어지럽지 않으세요? 아 빙글빙글 돌긴 도는데 속으로 노래하면서 보니까 이건 숫대 밟아주고 나는 땡기고 나는 교사고. 작업은 바닥을 깨지 않고 그 위로 진행. 소음 문제도 덜고 시공 시간도 짧아 공동주택의 바닥 단열과 난방에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다 빠져가지고 안 더울 건데 괜히 덥네. 이 모습을 지켜본 어르신. 빙빙 도느라 고생한 작업자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약물이에요. 어머니 장수물이야? 네. 분석 한번 해봐야 되겠었죠. 88의 나이에도 정정하신 이순자 할머니의 장수 비결 저도 궁금합니다. 아우 맛있다. 뭐 들어간지 알겠어요? 감초, 감초, 버섯, 도라지. 한기. 한기는 아니고 계피. 이순자 할머니의 약물 한 잔에 힘을 낸 작업자들. 서둘러 시공을 이어갑니다. 단열재와 금속판을 깐 바닥 위에 다시 한번 뭔가를 올려주는데요. 이게 포졸란이라고요. 판에서 일단 갖다 이어서 일차를 받아가지고 돌로 올려주는 게 삼중으로 단열을 끝낸 후에 옥돌판을 올려줍니다. 일반 돌하고 틀려요. 돌은 안 쪼개지는데 여기를 들면은 똑 쪼개진다고. 여기서 항상 이렇게 들어야 돼. 가로 세로 60cm의 옥돌판 하나의 무게는 대략 20kg. 무거워서 한 번에 4장에서 5장씩 나눠서 운반합니다. 옥이라고 하면 흔히들 장신구에 쓰이는 진옥을 떠올리는데요. 바닥 제용은 옥 외에 다른 성분들이 섞인 것이라고 합니다. 봐봐, 봐봐 이게요. 더. 레이저 수평기까지 사용해 뭔가를 재는 작업자들. 똑같이 맞춰야지. 어디 옥돌 때에서 시공하기 전에 기준점을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거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안 잡으면 나중에 어딘가가 가다 보면 터지고 각이 안 맞습니다. 옥돌은 무게가 있는 만큼 바닥에 붙이려면 단단한 접착력이 필요한데요. 때문에 시멘트 반죽을 씁니다.
밥이 질면 옥돌무게에서 처지고, 그 밥이 되면 또 접착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옥돌판이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시멘트를 고르게 발라주는데요. 이때 빠르게 여러 번 펴 바르는 게 기술. 그런 다음 미리 잡아둔 기준선에 맞춰가면서 옥돌판을 하나씩 붙여주는데요. 수평을 확인하며 작업합니다. 나중에 수평을 잘못 잡으면 기울다든지 너무 또 나중에 뭐 올라간다든지 최고점이 뭐든지 수평이에요. 옥돌판 시공의 핵심은 수평. 아주 미세한 틀어짐에도 공사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밥이 또 패는데 손목이 많이 힘이 듭니다. 아픈데 어쩔 수 없죠.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방 안쪽에서 시작해 바깥으로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 붙여줍니다. 이거 지금 올려놓은 건 밟으면 안 되죠? 안 되죠. 큰일 나죠. 내일 앉아버리면 뛰지도 못해. 다 깨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요. 이 상태로 하루 저녁 잘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부터는 완벽한 단열을 위해 벽면 공사에 들어가는데요. 실크 백지는 이렇게 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서 접착을 해본들 백에서 떠가 있는 상태니까 백지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들떠있는 벽지부터 시원하게 뜯어내는 작업자. 그런 다음 바닥과 맞닿은 벽 아랫부분에 빙 둘러 전기 패널을 설치하는데요. 옥돌판을 붙이기 위한 전 작업입니다. 옥돌을 하면 일단 차갑지 않습니까? 그걸 달궈주기 위해서 전기 판넬을 시공한 거예요. 그 사이 한쪽에서는 방문 재단이 한창인데요. 3중으로 바닥 난방을 한 데다 옥돌판까지 깔려 높아진 바닥에 맞춰 길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선생님 이건 무슨 나무예요? 편백이요. 이 편백을 어디에 쓰나 했는데 수선한 방문에 붙이네요. 작품 한 개 만드는데? 예. 멋져. 옷장문 역시 편백을 덧대서 환골탈태했습니다. 옹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꼭 문양같이 들어가 있네요. 피톤치드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자, 보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렇죠. 이게 있어야 오랫동안 거의 많이 나오니까. 목공 작업이 진행되는 사이 마지막 단열 시공 재료가 도착했습니다. 열반사 단열재입니다. 비닐을 뗀 후 벽에 붙이면 되는데요. 스티커를 붙이는 것처럼 시공이 간편합니다. 이게 열반사 단열재가요. 6mm밖에 안 되지만 일반 수출품 한 60mm 한 장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시공도 편한데 단열 효과도 있어 난방비 절감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지금 요 작은 방 같은 경우는 뭐 2만 원 미만 원대로 어르신이 한 달 내내 따뜻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공 작업도 거의 막바지입니다. 잔여물이 있는 거를 이제 일일이 다 손으로 다 긁어낼 거예요. 단차를 아예 완전 0%로 완전 만드는 거예요. 평평하게 평탄화 작업을 해서 이 한 장으로 완전 묶어버리는 작업. 기계를 이용해 옥돌판 사이에 낀 잔여물을 말끔하게 제거하는데요. 그런 다음 틈을 메꿉니다. 대리석 전용 줄눈제입니다. 줄눈 부분은 전용 제품으로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를 사용, 옥돌판에 광택까지 내주면 바닥 공사는 마무리입니다. 바닥은 옥돌판으로, 벽면과 천장은 편백으로 전체를 덧대주는데요. 등 한 개는 이쪽에 메인 등을 이쪽에 하고 그 열적에서 등은 이쪽에 설치하셔요.
그쪽으로 주세요. 편백으로 마감한 벽 한쪽에는 온수 보일러 장치를 달아줍니다. 전기 판넬 가지고는요, 우리 옥돌 찜질방의 그 용량이 아예 안 됩니다. 전기 온수 보일러 이걸 쓰셔야만 됩니다. 이제는 제법 찜질방 같은 분위기가 나는 것 같네요. 거의 마무리인가요? 예, 마무리입니다. 모양낸 새 창문과 전등까지 새 걸로 교체. 구석구석 정리해주면 5일간의 옥찜질방 시공도 끝납니다. 어머니, 예, 이제 옥찜질방 다 끝났습니다. 예,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예. 겨울에는 추워서 들어가지도 못했던 방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엄마 방이 너무 좋네요. 드디어 공개합니다. 편백으로 마감한 벽면과 천장, 은은하게 빛나는 옥돌판이 깔린 바닥까지 88세 이순자 여사님을 위한 개인 찜질방 완성입니다. 소식을 듣고 구경을 온 이웃도 180도 바뀐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어머니 이리 오세요.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평소에는 예, 차고 적게 30도. 예, 30도. 아, 30도 하고 덥습니다. 예, 여기는 온도 껐다. 스위치가 이깁니다. 예. 켰다. 이것이 그러면 이 100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예예. 아, 또 하죠. 따뜻해요. 아. 또 해도 뜨시네. 또 하죠. 아, 우리 어머니들 자세가 딱 나오시네요. 찜질방에서는 등을 대고 지지는 것이 진리죠, 진리. 자주 오도 돼요? 예, 자주 오셔서 찜질하세요. 뜨끈뜨끈해서 좋아요. 따끈따끈하니 아주 편하고 냄새도 좋고. 올겨울 어르신 댁이 동네 사랑방이 될 것 같은데요. 작업할 때 너무너무 힘든데요. 나중에 다 마감 짓고 어머님한테 인수인계 할 때 그때 어머님이 기분 너무너무 좋아하실 때 그때가 최고 보람 느끼고 뭐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역대급 한파가 예고된 올겨울. 현장 근로자나 야외에서 일하는 이들은 걱정이 많을 텐데요.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월동 준비를 마쳤다는데요. 요즘에 출퇴근하면서 너무 추워갖고 발열조끼랑 이제 목도리 착용하는 거거든요. 온도를 자유자재로 올릴 수 있는 발열 방한 용품입니다. 없을 때랑 있을 때랑은 확연히 많이 차이 나고요. 저처럼 이제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뭐 배달하시는 분, 그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 착용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겨울 추위를 막아줄 조끼와 목도리는 물론 더 씻는 양말에 신발까지 최근 발열 방한 용품들의 종류도 다양해졌다는데요. 배터리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켜면 5단에 발열판이 데워져 따뜻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게 카본 나노 튜브라는 발열체인데요. 배터리 효율이 좋아서 오래 쓰고 발열이 빠르게 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옷을 두껍게 입지 않아도 돼 활동성도 좋다고 하는데요. 온도는 60도까지 빠르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온도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고온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줘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열 방한용품 제작하는 곳을 찾아 부산으로 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이곳. 요거 이제 재단하는 데입니다. 요즘은 발열 방한용품 재단이 한창이라는데요. 유압 재단기를 사용해 원단을 꼭 맞게 잘라낸다고 합니다. 이게 재단칼이라는 건데 조끼 등판
여기 앞. 아, 그 만드는 거에 면마다 칼이 하나씩 다 그렇죠. 있는 거예요? 겉감과 안감 각각, 등판은 하나, 앞판은 2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 나를 2장씩 된 거죠? 예. 네. 그래야 족수가 맞아진다. 기계를 사용하는 재단이라 힘은 좀 덜 들지만 옷감을 어떻게 찍어낼지는 전적으로 재단사의 목. 신중하게 고민하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쫓기는 좀 끝내고 양말하고 이번에는 양말 재단입니다. 요게 옆에, 요거는 안에, 요게 앞에 코. 그런데 갑자기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하던 일을 중단하고 대체 뭘 찾고 있는 걸까요? 이거 이제 세트 자기 문대 찾는 거죠. 선물 믿으면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까지 올라가니까 5문대 정도 되는데 이게 체령이 한 7개 되면은 5, 7, 35개가 섞여 있으니까 찾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제품에 따라 사이즈 구간도 천차만별. 때문에 작업 전 사이즈별로 재단 칼을 맞춰둬야 작업도 수월한데요. 재단을 하면서 계속 필요한 개수를 계산하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계속 찍고 그다음 거 적으면은 계산하기도 좋고 편하지만은 이것저것 섞어서 지금 재단을 하는 겁니다. 이 원단 로스 못 쓰는 거를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재단의 핵심은 원단 낭비의 최소화. 재단용 칼의 배치를 이리저리 바꾸며 고민을 합니다. 아, 가시리 찍어야 된다. 가시리. 이거 조금만 펴면 되잖아. 까시리요? 대체 까시리가 뭘까요? 이게 붙으면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섞은 거를 벨크로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용어로 이제 까칠까칠하다고 까실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부들부들하다고 복실이라 그러고. 까시리와 복시리, 꼭 반려동물들 이름 같기도 한 것이 참 정겹네요. 이제 요걸 완성품 만들러 가야죠. 부위별로 재단된 원단은 재봉 공장으로 보내지는데요. 이 과정은 100% 수작업으로 진행.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만듭니다. 요거는 발을 접기 앞판입니다. 요거 밧데리 주머니 요걸 요렇게 엮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작업은 각 부위별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발열 방한용품의 핵심인 발열판도 이곳에서 부착합니다. 조끼 등판 10판을 박는 거예요. 이게 목 뒤에서 20cm 정도 아래 해야만이 등이 더 따시거든요. 원단처럼 생긴 발열판까지 붙이면 뒷판 작업은 완료. 부위별로 재봉이 끝난 건 하나로 합쳐줍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옷 모양이 나왔어요. 이제 요거 또 선을 연결해야 되니까 요렇게 넣어야 돼요. 속으로 넣어서 이렇게 빼서 선이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옷이 깔끔하게 밖으로 표 안 나고 그리고 이렇게 재봉을 또 한번 해줘야 돼요. 끝났어요. 마무리 테이프 쳐주세요. 일로 던질게요. 발열판까지 들어가는 방한용 조끼라 손이 더 많이 가는데요. 여러 작업자의 손을 거쳐 옷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이게 완성 작품입니다. 조끼에 비해 시간이 배로 든다는 발열 양말. 5조각을 하나로 합쳐 발 모양대로 입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공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여기는 발바닥에 열선 붙이는 작업입니다. 발바닥에는 발열판을 붙여야 하고 옆면에는 배터리 들어갈 주머니 등 부위별로 밑작업도 해야 하니 참 손이 많이 갑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양말이. 공장이 그만큼 많으니까요. 바닥에 발열판과 선을 연결하고 나면 뒤꿈치와 결합하는데요. 곡선이라 재봉도 쉽지 않습니다. 한 짝 하는데 한 10분 정도면 한 족을 해야 되니까 2짝을 해야 되니까 한 20분 정도 보면 됩니다. 양말 재봉은 경력이 많은 작업자들이 나서서 하는데요. 발열 양말 100켤레를 만들려면
작업자 4-5명이 종일 매달려야 합니다. 8월 달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준비가 들어가야. 아, 겨울 전에 작업을 시작해요? 예. 왜냐면 겨울 되면 막 팔리니까. 겨울 되면 제품이 막 나가고 있으니까. 미리 만들어둬도 추위가 시작되면 주문량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요즘도 매일 쉴 새 없이 작업이 이어집니다. 종일 재봉틀 앞에서 몸을 숙이고 작업을 하다 보니 안 아픈 곳이 없는데요. 이런 작업자들의 정성과 노력 끝에 한파에도 끄떡없는 발열 방한 용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힘은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정신적으로는 재밌어요. 이거 하나하나 완성되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또 분위기도 재밌고 이 공장의 분위기도 재밌고 그래서 즐겁습니다. 항상 일하는데.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의 한 주택가인데요.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잡은 한 사람. 온몸에 털을 붙이고 있는데요. 대체 뭐라는 곳일까요? 패딩 뭐 불에 탄 거, 찢어진 거, 리품, 털 충전 각 지방에서 와요. 제주도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주로 명품들이 들어와요. 패딩 점퍼를 전문적으로 수선한다는 이곳. 아끼는 점퍼에 털을 충전하거나 고쳐 입는 사람들이 늘면서 작업량도 많아졌다네요. 오늘은 이 털 충전부터 할 거예요. 빵빵하게 이렇게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털이 다 죽었죠. 충전에는 보온성 좋은 솜털을 사용합니다. 대부분 저희들은 이제 명품들을 많이 하니까 구스털을 많이 사용하죠. 이걸 가지고 털을 한번 휘쳐서 줘야 돼요. 이리저리 날리는 솜털은 투명 상자에 넣어 풀어주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공기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털을 들어갔을 때 털이 부풀어 오르는 게 잘 부풀어 올라요. 푹신푹신하고 가볍고. 뽀송뽀송해진 털은 도구를 사용해 주입하는데요. 생김새가 좀 특이합니다. 이게 이제 털이 들어가는 입구고 이게 털이 나오는 곳인데 이거 그냥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예. 손으로 털을 충전하다가 효율을 올리려고 기계를 개발한 건데요. 노즐을 통해 털을 강하게 밀어넣는 방식 때문에 점퍼에 충전 구멍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가의 제품이라 원단이 상하지 않도록 실밥을 한 땀 한 땀 뜯어내는 작업자. 이후 칸칸이 나눠진 털 주머니에 빠짐없이 솜털을 충전해 줍니다. 하나씩 넣는 칸이 몇 개나 돼요? 한 7, 80칸 될 거예요. 바로바로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안 하면은 또 털이 다 빠져나옵니다. 털 충전과 재봉 과정을 70번 이상은 거쳐야 한다는 얘기. 손이 참 많이 가네요. 이제 소매 한쪽이 됐고 이제 또 한쪽 해야죠. 또 소매 한쪽. 이번에는 긴 핀셋까지 동원되는데요. 좁은 칸에는 에어를 쏘아도 이제 들어가질 않아요. 롱 패딩 점퍼 한 벌 기준 털 충전을 하려면 최소 5시간이 걸립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쪽이 빵꾸가 뚫려 있어. 뭐 미치겠다. 반대쪽에 구멍 난 걸 몰라서 생긴 일. 작업하다 보면 이런 일도 많습니다. 털이 비싸요? 아이고 1kg에 24만 원 해요. 이런 옷에 하나 들어가는 게 300g 들어가요. 이야, 솜털 가격이 꽤 비싸네요. 그러니 작은 솜털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애쓰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날리는 털 뭐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털 충전이 끝나면 손으로 일일이 치면서 뭉친 곳이 없도록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완전히 새 옷이 돼버리죠. 오래 입어서 납작하고 축 늘어졌던 패딩 점퍼. 아니 털리지 옷이. 털 충전으로 두툼하니 새 옷처럼 변신했네요. 하나 완성하고 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이 빠지죠.
아이고 이거 뭐 내 직업이 이런 걸 뭐 어떡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야죠. 어디에 걸켰는지 이제 옷이 찢어졌어요. 이걸 이제 수선하고 이걸 조끼로 만들어 달래요. 손을 떼어내고 조끼 입고 싶다 해서. 오래 입었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패딩 점퍼. 찢어진 곳을 고치는 김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폼까지 의뢰한 겁니다. 이 원단으로 이 칸을 이렇게 막는데 옷을 입다 보면 탈색이 돼요. 아무리 똑같은 원단을 갖다 대면 탈색된 거하고 색깔이 틀려요. 옷 안에 본인 자체 안에 자기 원단이 있어요. 이 원단은 같은 원단이니까 컬러가 맞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좀 뜯어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먼저 찢어진 곳을 수선용 테이프로 막아줍니다. 솜털이 더 이상 빠지지 않게 조치한 뒤 주머니 뒷부분의 원단을 사용할 만큼 잘라줍니다. 실 역시 원단의 색깔과 가장 비슷한 걸 사용하는데요. 원단에 맞는 바늘을 사용해야 되니까. 완성도를 높이려면 바늘까지 잘 골라 써야 합니다. 이걸로 잘못 바늘을 하면은 원단이 빵꾸 나버려요. 이걸 사용해야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면은 손님은 만족 못해요. 꼼꼼하게 준비를 한 후에야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건 왜 칠하시는 거예요? 아, 이래서 칠하면은 원래 기존에 있는 그 바늘 박힌 그게 표시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이렇게 박는 거예요. 준비한 천을 원래 재봉선에 잘 맞춰서 덧대어줍니다. 시간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나갑니다. 뒤집어서 같은 방법으로 선을 표기해주고 조심스럽게 재봉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접어서 이렇게 미싱을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집중하는 작업자. 30년 경력의 실력을 쏟아냅니다. 잘라낸 팔 부분을 마무리할 차례. 테이프예요. 마무리 테이프 하는 거. 소매 부분을 신축성 있는 끈으로 덧대주면 작업 완료.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한데요. 야, 찢긴 부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끔해졌고 조끼로 만들기 위해 잘라낸 부분도 깔끔합니다. 원래 조끼였던 것처럼 감쪽같이 바뀌었네요. 충전을 해가지고 옷이 이제 빵빵하게 되면은 손님이 맡길 때보다 딱 보면은 완전 옷이 스타일이 틀리죠. 새 옷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은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할 때가 한 기분이 좋죠.